손흥민을 꼭 데려와야 합니다. 이제야 손흥민과 토트넘의 이별이 점점 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팬들은 전부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요. 악명 높은 레비 회장은 계속해서 케인과 손흥민을 토트넘이라는 세상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억지로 가둬두었으며, 이 두 선수는 온몸이 부셔져라 최선을 다해 뛰었음에도 전성기를 맞이한 동안에도 단 한 번이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에 이어 이제는 유로파리그 진출까지 불투명해졌는데요. 이제 토트넘의 공중분해는 예정된 수순이며, 이 같은 몰락의 시작점은 토트넘의 기둥인 케인과 손흥민으로부터 시작될 예정이죠. 시즌 종료까지 2경기를 남겨둔 시점, 손흥민과 케인은 결국 토트넘을 떠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지난 5월 13일,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2대1로 패배하여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확실히 물 건너갔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제는 유로파 리그 진출 가능성도 희박해졌습니다. 토트넘의 지속적인 하락세 속에서 스포츠 전문가들은 마침내 손흥민이 팀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EPL 위 다른 클럽들이 손흥민 선수의 입맛을 다시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트넘은 더 이상 손흥민을 붙잡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에서는 13일 토트넘과 바스톤 빌라의 경기 소식에 대해 오늘도 토트넘의 팬들은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토트넘의 수비진은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수비와 공격의 밸런스가 이렇게 엉망인 건가요? 남녀 토트넘을 향해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최악 중에 최악인 한심한 경기력을 선보였는데요. 지난 경기에서 수비 역할을 맡았던 국민을 최전방에 배치하자마자 토트넘의 수비진은 단 7분 만에 선제골을 내어주며 다시금 크나큰 페널티를 안고 경기를 출발했죠.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점은 공격수 손흥민을 수비에 가담시키지 않자 토트넘의 수비진은 다시금 제 역할을 똑바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토트넘이라는 클럽은 밑바닥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는 진작 물 건너갔을 뿐더러 이제는 유로파 리그 진출조차 하지 못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패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만약 유로파 리그까지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음 시즌 토트넘에 남아있는 주요 선수들은 거의 없다시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클럽의 붕괴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이는데요. 토트넘의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팀의 주축 선수들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도 사라졌을 뿐더러 이제는 재정적 여유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즌이 끝나기 전이지만 토트넘 내부의 분위기는 이미 처지게 되었고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매체와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토트넘에서 수많은 주전급 선수들이 이적 시장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타 클럽의 팬들은 토트넘에서 나온 고급 자원들을 자신이 응원하는 스쿼드에 미리 포함시키는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클럽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클럽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케인과 손흥민 이 두 명입니다. 이 두 선수는 토트넘의 주축이며 무너져가는 미드필더 진과 수비진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최종상급 공격수인데요. 그들의 실력을 의심하는 팀은 없을 것입니다. 그 반증으로 토트넘은 뉴캐슬보다 득점이 많지만 실점은 거의 뉴캐슬의 2배 많은 수치를 보여주는 굉장히 기이하고 극단적인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인 것이죠. 지난 몇 년 동안 유럽의 주요 클럽들은 손흥민과 케인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이 두 선수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또래 이적 조건으로 상상도 못할 높은 이적료를 요구하며 이적을 번번이 우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름 드디어 케인과 손흥민은 토트넘이라는 세상을 벗어나 떠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시즌이 끝나면 케인과 손흥민에게 각각 1년과 2년의 계약 기간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계약 기간이 남았을 때 선수와 구단은 서로 갑을 관계가 바뀌어 선수를 팀에 잔류시키고자 한다면 선수가 제시하는 요구 조건을 구단이 맞춰야 하는데요. 심지어 현재 토트넘의 경우 유럽 대항전 진출까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다분해 핵심 선수들을 팀에 머물게 할 명분마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명분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유로파 진출 실패로 인해 중개 권료를 받지 못하게 된 토트넘 구단은 선수들에게 지불 많은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한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주요 선수들을 강제로 팀에서 떠나게 해야 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토트넘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알고 있는 유럽의 주요 클럽들은 이미 기자들을 통해 손흥민과 테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며 언론 플레이를 통해 레비 회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의 세 팀은 뉴캐슬과 리버풀 그리고 맨시티입니다. 이 세 팀은 과거부터 손흥민의 영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 팀으로 손흥민이 다가오는 여름에 이적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팀인데요. 가장 이적에 박차를 가하는 팀은 역시 뉴캐슬입니다. 뉴캐슬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투자한 이적 자금 순지출은 무려 1억 3천만 파운드, 한화로 약 2천억이 넘는 거금을 쏟아부었습니다.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진출이 확정된 상황이 되었기에